토론회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꺼내던 카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바로 개헌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이었는데 입장을 확 바꿨죠. 대선 보름 앞두고 과거 발언 그리고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선회하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년 연임제 도입하겠다.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겠다. 이 외에도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눈에 띄는 건 4년 연임제 요 내용이죠. 김문수 후보도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거 목소리입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두 사람 다 개헌을 꺼내 들었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4년 중임입니다. 4년 중임, 연임이 아니라 중임.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연임은 이어서 하는 거고 중임은 중간에 쉬어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요거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겨냥해서 한 이야기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립성, 독립성 확보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 현행 5년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통령 되면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얘기했고 자기는 5년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4년 연임제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4년 중임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조간들도 여러 해석들이 담긴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보름 앞두고 대선을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것,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그럴 생각 없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연임에 한해서 이제 중임을 하겠다. 비판의 목소리를 좀 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갑자기 왜 보름 앞두고 개헌 칸을 꺼내 들면서 4년 연임제 하겠다라고 주장했을까라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 집권 여지를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월 3일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현재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장기 집권 얘기까지 하는 거는 저는 기우라고 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 이제 어제 저녁에 TV 토론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개헌을 하자는 거는 정치권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계속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개헌을 거부해 왔었죠. 개헌하자는 거를. 네네. 그런데 이제 TV 토론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개헌 거부에 대한 공격 이런 거부를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약간 희석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일단 꺼내들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개헌의 결정적인 핵심 요지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해서 국회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국회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준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결국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준다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조금 네.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저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리고 내용은 사실은 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 거의 그대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2년에도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약속했어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실제 개헌을 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5일 대선을 남겨놓고 네. 갑작스럽게 그 돌변해서 개헌안 제안을 한 것,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고 본인의 그 남은 15일간의 방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45주기를 맞이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다시 찾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개헌을 얘기했던 것이고, 최변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대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처음 얘기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점은 저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운다는 겁니다. 즉 권력을 나누자는 겁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권력을 나누자는 의미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지금은 내려놓기보다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다음 차기 대통령과 그 차차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